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에 관심은 있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국제결혼에 실패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할 때 항상 남성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제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결혼을 위하여 신랑과 신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신부에 비하여 노력하지 않는 남성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남성분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하여 전해 듣는 국제결혼 피해 사례들은 사실 소수의 이야기이지만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기에 국제결혼을 이제 막 결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국제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무언가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단, 모든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 상식의 기준과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소개받은 여성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재직증명서나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베트남은 아직 그러한 체계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업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여성에 대한 의심이 지속되어 끝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중개업체에서 남성의 직업을 신부에게 거짓으로 알려준다. 중개업체에 가입하는 여성들이나 가족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신랑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성사만을 위하여 간혹 중개업체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뒤 사실과 다른 환경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신감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는 없겠죠. 물론 현재는 정확한 증빙 서류와 공증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고집이 강하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자존심이 강한 국가입니다. 현지에서도 베트남 여성들은 자기 주장이 확실하며 가정에서의 중대한 의사 결정 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의사가 더 크게 반영되곤 합니다. 이러한 모계 사회에서 자란 여성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충분히 또 천천히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국제결혼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은 한국인은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려고 하며 베트남인은 천천히 느긋한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의견 조율의 시간적 포인트가 달라 관계 개선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인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빠른 성향은 충격적으로 보일 정도니까요. 또한 베트남 여성들은 일부 한국 남성들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소를 보이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의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거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국식으로 하지 않았을 때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 여성들이 고집이 강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은 여성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성이 강요할 때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어필한다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강하다고 인식해버리는 것이죠. 서로 소통하는 것이 힘들다. 신부들이 결혼 비자를 받으려면 신랑과 특정 언어로 소통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지정된 어학과정 이수 혹은 한국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신부들은 한국어 학당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치는데요. 이 정도의 기간만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 신부는 아마도 천재일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베트남어를 4개월 공부해서 베트남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까요?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데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부가 한국에 와서 노력하는 것처럼 신랑도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통은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강요가 될 뿐이죠. 한국인끼리 언어적으로 대화가 된다고 하여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서로의 풍습과 문화를 모르고 강요할 경우 이 또한 배려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긴 한국이니까 이렇게 해. 난 베트남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강요와 반박만이 오고 간다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겠죠.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익숙해진 문화와 성향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빨리빨리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경우 가끔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의 경우 가난한 나라의 여성과 매매혼을 한 것처럼 여성을 무시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저긴 한국이니까 이게 맞아 라고 한다면 베트남 여성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결혼은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매매혼이 아닙니다. 서로가 동등한 상황에서 소개를 받고 결혼 생활에 동의한 것이며 현지 결혼 후 신부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신부에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준 것으로 남자가 왕이 될 순 없습니다. 또한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신부에게 매매혼의 개념으로 대하진 않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만 진정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남자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성교육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부에게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린 신부는 충격을 받고 심지어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관계 자체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행위인 만큼 자신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여성들은 물러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부 여성들의 케이스로 전부를 일반화하시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의 의심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시거나 결혼 후에도 항상 의심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성을 신부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을 위하여 온 남성이 현지에서 유흥업소나 성매매 여성들과의 만남을 갖는다면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물러나게 보일까요? 신부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와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많은 신부들이 베트남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혼 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신부 가족들의 상황에 따른 신랑의 도의적인 도움이나 신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신부 가족들이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먼 타국에서 신부 혼자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신부가 한국 가족들에게 한국인이 원하는 도리를 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단순히 소개받는 자리에서 이미지가 좋아서, 느낌이 좋아서 선택하는 결혼이 아니라 미래를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먼저 이뤄지고 합의가 되어야만 결혼 후 부부 사이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첫 만남에 긴장한 신랑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신랑이 아닌 신랑 가족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서로 노력하여 행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둘이서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 후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이 훨씬 많지만 신랑은 한국 가족들을 버릴 수도 없고 신부에게 강요만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남성의 가족들에게 무조건 맞춰 달라고 한다면 신부는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더욱 외롭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신랑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아내도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신랑 가족들도 조금씩 적응해가는 신부를 격려하고 기다려 주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처갓집을 방문한 경우에 아내가 자신의 가족들과 어울리며 신랑 혼자 멀뚱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그곳에서 몇 일이나 계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현재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부가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나 사회 흐름도 적응하지 못한 신부가 주변의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단순한 오해와 판단으로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매우 많죠. 신부가 잘못된 정보를 혼자 판단하는 이유는 아직 신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 부부간의 신뢰가 쌓여야만 하는 것이죠. 신랑 하나만을 의지해서 한국에 온 신부에게 신랑이 해야만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개성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입니다. 국제결혼이 특별히 더 힘든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 이 정도는 그냥 상식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기본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내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내용은 모두 잊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화를 내곤 하죠.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언어적인 표현의 문제로 더 쉽게 상대방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듯이 부부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실수도 귀엽게 봐주면서 다독여주고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좋겠지만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항상 웃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혼 자체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이상 틴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